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지금 2월 3일 월화수 쉬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한번 다시금 하나씩 하나씩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휴 기간 동안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장 어제를 기준으로 좀 살펴보자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전일 장 마감 후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753억 3천만 달러로 주당 순이익이 30.69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한 수치고요. 아울러서 20대 1 주식 분할 계획도 발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알파벳 A의 주가가 7% 넘게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AMD도 전일 장 마감 후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5%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제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는데 매우 큰 견인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월 민간 부분 고용은 전월 대비 30만 1천 명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는 시장 예상치 20만 명 증가를 크게 화해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지난달 12월 수치 같은 경우엔 77만 6천 명으로 3만 1천 명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로 인해서 미국채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채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 앞으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히려 이제 더 떨어지면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페드의 가파른 긴축 우려에도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패트릭 아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올해 3월 달에 0.25포인트의 기준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0.5% 인상설에 대해서는 우려를 일부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3월 달에는 확실하게 진행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제임스 블러드 이 세인트루이스 연 총재 이 양반 같은 경우에도 매파로 이제 손꼽히는 사람이죠. 0.5%의 인상이 지금으로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샌프란시스코 연 총재까지도 해가지고 3월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을 인상하는 게 완전 지지되는 모습이 보여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3월 달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상의 시작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 계속 대체육 말씀드렸죠. 대체육이 오늘 또 뉴스가 크게 나왔습니다. 뭐 천여까지 키운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자, 해외 같은 경우엔 대체육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죠. 한국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수출이라는 게 괜히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대체육 쪽으로 해가지고 관련주들, 언젠가는 떠오릅니다. 요거 올해는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증시 저점의 신호냐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고서는 저점이라는 걸 100%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있구나라는 걸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감염자 숫자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재택 치료 등의 이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재택 관련주 하나씩 보시고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오늘이었나요? 예, 4자 TV 토론이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 디지털, 투자 요 세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정책을 미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미래, 일자리, 원전 요렇게 미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 이제 TV 토론 진행하고서 한 3회 정도 진행할 거 아니에요.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반도체 굴기를 포기 못한다. 인텔 AMD에 협력 제한을 지금 넣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장비나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증된 제품들을 사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데 걸 쓸 수도 있단 말이죠. 한국 쪽의 반도체 장비 쪽 중국에서 많이 사갈 수도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장 정리 체크해보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볼 텐데, 그 전에 잠깐, 이게 텔레그램 공부방, 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아침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나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리포트 같은 것도 정리해드리고 있죠. 그 동영상 옆에 커뮤니티 탭이 있어요. 거기 커뮤니티 탭에 그 링크 있으니까 그거 눌러가지고 텔레그램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두산중공업함은 최근에 계속 빠지다가 조금씩 올라가 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온 뉴스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변신한 두산중공업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전에는 뭐 화력 발전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핫했다면 이제는 친환경 이쪽이 굉장히 핫한 걸 알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풍력 위주로 이제 보여지고 있지만 두산중공업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큰 흐름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원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소형이라는 걸 앞에 붙이면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붙여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으론 가스터빈.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로 이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이 두산중공업이 확보를 했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기존의 화력 발전보다는 확실하게 가스터빈이 친환경적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 쪽으로도 굉장히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스터빈과 합치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존에 가스터빈만 하더라도 친환경적이다라고 하는데 수소까지 엮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욱더 이 완전 수소 발전으로 가기 그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쭉쭉 이어져 나갈 수 있겠죠. 자, 해서 이 가스터빈 관련해서도 두산중공업은 확실하게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수소 관련으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퓨얼셀 이 두산 퓨얼셀이 전 세계에서 연료전지로만 보았을 때 유일하게 수소 관련으로 흑자를 내는 기업이라 경쟁력 확실하게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이 풍력, 이 해상 풍력 부분에 있어서는요. 퓨얼셀이 국내 퓨얼셀이 아니라 두산중공업이 국내 이제 해상 풍력 1등 사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1등이면 이 국내 1등의 기술력 혹은 여기서 나오는 매출을 기반으로 해외로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기술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기반 같은 사업 내용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은 2월달 TV 토론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원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나올수록 당연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장담은 못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흐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변수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이제 얼마 전에 진행했던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 상장이 문제가 될 텐데 그 이전에 마지막 불꽃을 한번 뻥 튀기고 3월 이후부터 물량 소화를 진행을 할지 요걸 이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2월 달 한 달 동안에는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풍력이나 수소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다른 부분으로도 또 푸시를 받을 수 있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 둘이 친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뭐가 안 좋고 뭐 좋고 이게 좀 나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뭐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슈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좋다. 뭐가 어떻든 간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급이랑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부터 먼저 한번 보자면요. 이게 외국인이 이전에 좀 많이 팔아주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게 좀 아쉽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파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연기금이 꾸준하게 사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은 오히려 뭐 시장도 같이 올라가니까 반등하는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반등하고 있단 말이죠. 자, 장 끝나고 나서 이 반등을 하고서 이 양봉으로 끝나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누가 샀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자, 기관일지 외국인일지 개인일지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반등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 매수를 한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나가 줄지 요거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투신이나 금투 쪽에서 매수를 했다면 단기성 자금일 수 있어가지고 요건 조금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아무튼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이쪽에서 어떤 수급이 들어와 주는지 이걸 이제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핵심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이 매도하는지 플러스로 찍어주는지. 마이너스가 좋습니다. 개인은 무조건 팔아야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보자면 일단 요 박스를 한번 이제 좀 가둬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하단권은 어떻게든 지켜줬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인상 깊은 모습이 오늘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 여기를 뚫고 올라갔죠. 요 안에서 놀아줘야 될 종목이 이게 놀아주다가 뚫고 올라갔다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11선을 완벽하게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돌파를 시도하려는 상황까지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 위에 있으면 언제 더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상으로도 되게 뭔가 좀 잘 맞는다라고 보는 게 자, 2월달 이 TV 토론 진행할 것이고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번 주목을 받는다라고 치면은 여기 위에서 자리 딱 잡아주고 있으면은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위쪽에 있는 저항 라인들 첫 번째는 21선이 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61선과 121선이 되긴 하겠는데 21선만 뚫어준다라고 하더라도 요만큼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공반만 하더라도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위쪽에 있으면 너무 좋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 상황에서 전략을 한번 짜보자면요. 가장 베스트는 그냥 베스트는 B라고 할게요. 이 위쪽에서 움직이는 거. 네, 여기 위에서 움직이는 게 베스트인데 만약에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다시금 요 음봉 안에서 움직여 주다가 올라가 주면 된다. 이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여기서 비중 조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지지 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차근차근 움직이는 가운데 21선과 요 241선, 1년선 북은 이게 엇비슷한 부분이 좀 뭉쳐있을 때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못 뚫어주게 된다면 눌릴 수 있는데 뚫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암만 못해도 61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뚫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볼린저 상단이에요. 보통 이 종목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이 볼린저 하단을 찍고 21선을 돌파하면은 떻게든 이게 볼린저 상단을 한번 이게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거든요. 이 과거에도 그렇고 이게 아래로 내려와서 맞던지 간에 이 올라가서 맞던지 간에 그 부딪힐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라는 거니까 1차적으로는 뭐 61선 이러한 부분을 보되 장기적으로 보면은 21선 볼린저 상단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떠할까. 자, 그리고 만약에 볼린저 상단을 타고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지금 당장은 요건 좀 먼 미래니까 어떤 것만 보면 된다? 이 위에서만 횡보해주는 거 보면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끝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중공업 정리를 한번 맞춰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말을 해달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수도 많이 빠지고 두산 중공업도 영향을 받아갖고 많이 빠지면서 우리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차근차근 반등의 이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완벽하게 돌아섰다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 떨어지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좀 숨을 돌리면서 볼 수 있잖아요. 이제 더 나오길 바라며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같이 공부하는 텔레그램 방 요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이제 월요일에 시작을 해서 벌써 50분이 넘는 분이 이렇게 입장을 해갖고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같이 공부할 만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정리 같은 경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리포트나 이런 것들도 같이 올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절대 이 방에서 뭐 리딩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진짜 실력을 올리자라고 해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채널이니까 오셔가지고 레벨업 하시는 그러한 기회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텔레그램의 링크는 그 제 채널 메인 들어가시면은 동영상 말고 옆에 커뮤니티 탭 있잖아요. 거기 누르시면은 그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 여기서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